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저와 제 아내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호주로 이민 온 1.5세대 이민자입니다. 지금은 시드니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제이는 프랑스계 호주인으로 환경보호 활동가입니다. 그녀는 밝고 열정적이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죠. 그런 그녀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제인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제가 시드니에서 열린 건축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인은 그곳의 환경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했죠. 전시 첫날, 그녀가 제 부스 앞에 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셨나요? 그 당돌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건축물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나서도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지만 저의 열정에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제인과 이메일로 논쟁을 이어갔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인과의 첫 데이트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시드니 근교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저를 데려갔죠. 여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 곳이에요.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녀가 말할 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달랐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고 제인은 환경 문제와 그녀의 삶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결국 2년의 연애 끝에 저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죠. 제인, 나와 결혼해 줄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결혼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를 위해 커피를 끓여주고 주말에는 시드니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죠. 특히 제인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저는 갈비찜이나 김치찌개 같은 요리를 자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최고야. 왜 이제야 이런 맛을 알게 된 거지? 제인의 칭찬은 늘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제인은 다낭성난 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란이 불규칙해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 몸이 잘못된 거잖아.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줄 수 없는 게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인,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시작된 난임 치료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과배란 자극제에 제인이 심하게 반응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부작용으로 병원에 실려가야 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난자 채취가 성공했지만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제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민석, 내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할까? 제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까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치료를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호주에서 쓴 난임 치료 비용만 4만 호주 달러, 한화 약 3,200만 원 이상이었고 제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서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떠니? 한국은 이런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비용도 훨씬 합리적이래.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결심했습니다. 제인, 우리 한국에 가자.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게 될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공항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집에 도착하니
저녁 식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는 물론이고 제인을 위해 깻잎과 나물을 곁들인 비빔밥까지 준비해 두셨더군요. 제인, 잘 먹고 힘내야 아기도 찾아오는 거야. 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제인은 울컥했는지 눈가를 닦으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있는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시설, 체계적인 시스템,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세심한 의료진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우리 상황을 꼼꼼히 물으며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제인 씨의 경우 다낭성난 소증후군 때문에 과배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약물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난소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보겠습니다. 또한 착상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막 상태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는 추가로 한방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침술과 뜸 치료를 통해 혈액순환과 자궁 내막 환경을 개선하면 착상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병행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단순히 치료 절차를 넘어선 믿음을 심어주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난자 채취와 수정 과정의 기본 비용이 500만 원, 냉동 배아 보관 비용은 연간 10만 원 수준으로 호주에서의 치료비와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민석,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 제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과배란 자극을 통해 난소를 자극하고 난자를 키우는 과정이었죠. 제인은 매일 병원을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약물 조절 과정을 거쳤습니다. 호주에서 경험했던 과배란 증후군의 악몽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의료진이 세심하게 관리해준 덕분에 제인은 큰 무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방 치료가 제인의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침수를 받을 땐 살짝 따끔했지만 치료 후엔 몸이 한결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석, 이제 몸이 좀 편안해졌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제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니 저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침술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매일 아침 끓여주시는 생강차와 대추차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제인아, 몸을 따뜻하게 해야 아기가 찾아오는 거란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차를 마실 때마다 제인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치료 끝에 드디어 난자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인을 데리러 들어갔을 때 그녀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석, 성공했대. 무려 15개의 난자를 채취했어. 그중 8개의 난자가 수정에 성공해 건강한 배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아들은 냉동 보관되었고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는 지금 자궁 상태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니 몇 개월 뒤에 냉동 배아를 이식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진의 권유대로 바로 배아 이식을 진행하지 않고 몸을 더 관리한 후 몇 달 뒤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장기간 머물며 모든 과정을 끝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외에도 숙소와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장기 체류는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한국을 떠나기 전 우리는 짧은 여유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죠. 제인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다. 민석, 언젠가 우리 아기를 데리고 꼭 다시 오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꼭 그럴 거야. 우리 잘하고 있어. 이번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호주로 돌아가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냉동 보관된 배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다음 방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이제 시작된 거야. 비행기 창밖을 보며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뒤 몇 달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인은 한방 치료에서 강조했던 대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노력했고 매일 아침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추와 생강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저는 제인의 곁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려 노력했죠. 여보,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제가 그렇게 다독이면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속으로는 긴장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겪으며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임 치료 과정은 아무리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드디어 몇 달 뒤, 우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첫 번째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했지만 이번엔 이미 성공적인 난자 채취와 수정란 냉동 보관을 경험했기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인,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잖아.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는 거야. 제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다시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냉동 보관된 배아는 여전히 건강했고 이제 남은 건 착상을 위한 배아 20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제인 씨의 자궁 내막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엔 착상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인 씨의 자궁 내막 상태가 현재 배아 이식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막 두께가 착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묻자 의료진은 침착하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며 내막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약 한두 주 정도 몸 상태를 관리하고 나면 이식 시점을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낙담했지만 제인은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석, 조금 더 기다리면 되잖아. 이번엔 꼭 잘해보자. 저는 제인을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날부터 다시 한방 치료를 병행하며 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침술과 뜸 치료를 받으며 혈액순환을 개선했고 저는 병원을 오갈 때마다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어머니도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치료가 진행될수록 제인의 몸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얼굴빛도 밝아졌고 의료진도 자궁 내막 상태가 착상을 진행하기에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인 씨, 이제 배아 이식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제인은 미소를 지었고 저도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아 이식은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배아가 자궁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했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제 2주 뒤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진의 말은 희망적이었지만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긴장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식을 마친 뒤 우리는 부모님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인을 위해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인아, 우리 민석도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컸어. 너도 이걸 먹고 아기를 꼭 만나게 될 거야. 제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배아 이식 후 우리는 부모님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 뒤 피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기다림은 저희 둘 모두에게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석,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제인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마다 저는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제인,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생각해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아침이 되어도 제인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제가 물어도 별일 없었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검사까지 시간이 있으니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제인은 그 새벽에 얼리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봤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그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희미하지만 두 줄이 나타나는 걸 확인했죠. 이게 진짜야? 제인은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한참을 테스트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정리되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민석에게 바로 말하지 말고 특별한 방법으로 전해야겠어. 그날 오후 제인은 혼자 몰래 근처 상점에 갔습니다. 아기 옷 코너를 둘러보며 작은 신생아용 양말 한 켤레를 샀습니다. 양말을 손에 들고 있자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제인은 꾹 참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인은 작은 상자를 찾아 양말과 임신 테스트기를 그 안에 넣고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선물을 들고 미소를 짓는 제인의 얼굴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척했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식사가 끝난 뒤 제인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석, 이거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야. 갑자기, 뭐야, 이건? 놀란 얼굴로 상자를 받은 저는 천천히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아기 양말과 익숙한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히 보이는 테스트기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정말이야? 저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테스트기를 들고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은 이미 눈물이 고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응. 민석, 우리 아기가 찾아왔어. 그 순간 저는 너무 감격해서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제인, 정말 고마워. 우리가 해냈어. 이게 꿈은 아니겠지? 제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하지만 피검사로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 해. 2주 뒤, 드디어 피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 제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제인, 별일은 없을 거야. 혹시나 결과가 어찌 됐든 우린 이미 많은 걸 해낸 거야.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미소를 띠며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석, 됐어. 우리가 해냈어. 저도 그녀를 안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도 함께 축하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집중하시면 순조로운 임신이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과 부모님,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 덕분이야. 이 아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얻은 기적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나중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행복해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제인의 손을 잡고 잠들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에게 온 이 기적을 지켜내자. 민석, 이게 정말 현실이 맞는 거야? 제인이 눈물로 피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과지를 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분명히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맞아. 제인, 우리 아기가 진짜 찾아왔어. 우리가 해낸 거야.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임신 확정 소식은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제인은 갑자기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만약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야. 여기 와서 치료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 내 부모님과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병원에서 치료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매일 끓여주셨던 대추차,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와 웃음,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동안 느꼈던 한국 특유의 정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동력이었습니다. 임신 확인 후 첫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던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보이는 작은 점 하나, 그 생명의 흔적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인, 이게 우리 아기야. 믿을 수 없어. 민석, 진짜야. 우리 아기가 여기 있어. 의사는 우리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인 씨, 민석 씨,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서 난임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건강한 출산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치료와 기술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얼마나 따뜻하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몇 주 뒤, 우리는 호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하셨습니다. 제인, 이건 너와 우리 손주를 위해 준비한 거야. 상자 안에는 아기용 한복과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이걸 입히고 꼭 다시 한국에 와야 한다. 여기서 시작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제이는 한복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받은 모든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도 손수 쓴 편지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이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한국에서 얻은 이 기적을 너희 가족과 함께 지켜가라.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제 고향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곳이자 앞으로도 우리의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뒤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제이는 태교를 하면서도 한국 음식과 전통 음악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아기에게도 그 문화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민석,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 따뜻함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태도,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환경이 모두 어우러져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준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꼭 보여주고 싶어.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곳이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야. 우리 아이가 자라면 한국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우리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얻은 따뜻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인,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이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응, 민석, 우리 아기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시작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영원히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